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국내 최초 로봇 기술 삼성이 투자하는 20배 성장할 이 기업 인수합병하기 전에 한 주라도 꼭 사세요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였습니까? 오늘 장중에 뭐했다? 정부가 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뭐했습니까? 일제히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뭐한다? 우리가 이 로봇 관련해서는 이 확인을 안 해보고 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최근에 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 투자, 아니면은 챗봇과 함께 AI 인공지능 로봇, 이런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I 관련으로서 로봇을 찾아볼 것인가, 아니면 뭐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로봇을 찾아볼 것인가, 이 어떠한 로봇을 사느냐,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로봇을 사야지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이슈가 됐던 게 뭐냐? 자, 분명히 정부가 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은 뭐냐고 하면은 여기도 적혀 있지만 뭐다? 자율주행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나왔던 게 도로교통법 개정, 공원녹지법 개정, 지능형 로봇법 개정, 규제 샌드박스 조건 완화 개정, 뭐 완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봐야 될 게 기존의 AI, 뭐 헬스케어, 뭐 이런 부분을 뛰어 넘어가지고 의료, 뭐 이런 부분을 다 뛰어 넘어가지고 오늘은 뭐 해야 된다? 자율주행 로봇이란 거, 자율주행 로봇.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차량으로만 이제 사실 인식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로봇은 지금 이미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뭐하고 있다? 스며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서빙 로봇도 보통은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면 배송, 배달, 뭐 드론 배달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로봇, 뭐 이런 로봇도 따지면 자율주행 로봇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상에 스며든 만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관련 수혜주를 좀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오늘 뭐예요?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것도 로봇 관련 수혜주로서 그냥 무조건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한다?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허가의 성장궤도 진입 전망의 강세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미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고, 여기에 플러스 뭐한다? 우리가 전기차도 실질적으로 우리 세계에 판매가 되기 시작했을 때보다 일상생활에 스며들면서 뭐예요? 본격적으로 판매량 증가와 함께 전체 판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성장 궤도에 진입함과 동시에 뭐했다? 전기차 관련, 2차 배터리 관련 수혜주들이 강하게 상승했거든요. 자, 그럼 지금 이제 과거 전기차랑도 비슷하게 뭐한다? 자율주행 로봇 자체가 지금 이미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지만, 이게 상용화가 아직 안 된 과정에서 성장 궤도는 본격적으로 진입을 못했던 건데, 이번에 뭐 한다고요? 보도 통행 허가라든지는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성장 궤도 진입과 함께 앞으로의 강한 우상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뭐예요? 로봇 배달 시대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배달하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도 사람이 배송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다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로봇주를 봤을 때도 오늘 분명히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유진 로봇, 모아데이터 등 다 강세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네가 움직였던 이유는 자율주행 관련된 애들이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2026년에는 뭐 하겠다고요? 로봇 배송이 일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2026년도까지는 뭐 한다? 상용화가 된다는 거, 상용화. 그러니까 기존에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성장 모멘텀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3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자율주행 로봇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을 기대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매수를 꼭 해봐야 돼요. 매수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로 여러분들 아는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LG라든지 대기업들이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대기업들도 이 미래 먹거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 가지고 매수를 안 한다? 이거는 진짜 멍청하다 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자율주행 차량이나 자율주행 로봇이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뭐 사이즈의 차이지 사실상 뭐 다 똑같죠. 자율주행 차량 기술이나 자율주행 로봇 기술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무슨 로봇이 자율주행 로봇이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어차피 미래 차는 자율주행 차고 그러면 이게 자율주행 로봇이 아니어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로는 쭉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겸사겸사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 제가 앞에 뭐라고 했어요? 앞에 이제 2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자율주행 차량 시장 자체가 1940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는 현대차 뭐 이래도 뛰어든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율주행 차량 지금 이제 글로벌 자율주행 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이 시장 규모가 얼마? 약 1940조 원에 이를 거로 전망하는데 이게 기존에는 약 95조 원이었다는 거죠. 이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자체가 20배 이상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로봇으로 인한 모멘텀 역시도 20배 이상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관련주를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이 되었던 자율주행 로봇이 되었던 어찌됐던지 자율주행 뭐 차량이나 로봇이나 저는 일맥상은 뭐 똑같다 보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자율주행 관련 이 기술로서 과연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과 꾸준하게 꾸역꾸역 우상향할 종목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 자율주행 로봇에서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보면은 바로 이거죠. 뭡니까? 삼성이라든지 LG 자율주행 핵심 뭐 한다? 라이다 기술 확보의 속도전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 지금 바로 이게 또 카메라 관련된 거예요. 자율주행의 눈은 뭐다? 카메라 모듈, 삼성, LG 미래 먹거리로 우뚝. 그럼 지금 우리는 사실 이 라이다라는 게 라이다 센서죠. 센서.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로 꼽히는 라이다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근데 이 라이다 센서라는 게 사실상의 이 자율주행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에도 이 부각이 된다. 로봇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로봇의 눈이 뭐예요? 라이다. 로봇이 어쨌든 이게 참 근데 말이 웃겨요. 로봇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걷고 왔다 갔다 하면은 얘도 센서를 가지고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의 눈이 결국에 라이다라는 건데, 이게 뭐 자율주행차 로봇 이게 뭐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도 이야기한 게 그거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뭐하고 있다?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자꾸 자율주행을 이야기하지만, 뭐 자율주행 차는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그냥 일맥상 똑같다. 이게 차든 말이 없네. 자율주행 로봇이든 자율주행 차든 그냥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바퀴가 달리면 차가 되는 거고,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걸어다니면 로봇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라이다 기술, 라이다 센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삼성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빌 게이츠와 미국 라이다용 칩 회사 루모티브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다용 칩에 이제 투자를 한다. 아까도 근데 미래 먹거리 사업에 투자한다. 미래 먹거리 라이다에 투자한다는 이야기 있었지만, 과거에도 뭐였어요? 지분 투자라든지 어떤 이 투자를 한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났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지금 최근에 23년도에도 뭐합니까? 삼성 벤처 투자, 라이다용 칩 회사 루모티브에 또 뭐 한다고요? 추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라이다 센서에 대한 뭐 하고 있다고요? 이 미래 가치를 크게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라이다 센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종목을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삼성이 최근에 지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제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게 삼성 인수합병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이죠. 왜? 사실상에 이번 연도 안에는 인수합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가 되었던지 이 관련 수혜주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 삼성의 발언이 또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자, 지금 이제 한국이 뭐예요? 한국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세계 7위, 현대차 뭐 6위한데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지금 핵심 부품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이다시피 아까 제가 라이다를 미리 설명드렸지만 라이다는 뭐라 했습니까? 센서거든요. 근데 핵심 반도체 및 센서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가 돼요? 굉장히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라이다 아니면 이 센서, 자율 뭐 반도체 이런 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해외 의존도에 대한 이런 부분, 그걸 좀 탈피를 해야 된다는 게 옛날부터 좀 많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한다? K반도체를 키우는 이재용이란 얘기가 나왔을 때 과거에도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는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과거에 삼성이 뭐 한다 했습니까? 인수합병 한다 했을 때 뭔 얘기가 나왔어요? 부품이나 세트에서 대규모 M&A 추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거 이번에 라이다 관련해서 투자를 이미 삼성이 하고 있는 만큼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문제점, 이재용 회장도 이야기한 게 뭐다? 우리나라는 이 부품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이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 이런 부분을 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의존도 탈피와 함께 국산화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건 무엇이냐? 어차피 라이다 관련 수혜주를 찾는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국내 최초 기술이라든지 어쨌든 국내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이 갖춰진 이 부품 관련 이 기업을 정말로 인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삼성에서는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세트가 되었던지 M&A 관련돼서 분명히 좋은 이 조만간 나올 거라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라이다에 대한 이 기술 부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이재용 회장의 부품 국산화 관련되어 있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수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봤을 때 이 국내에서 아무래도 이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 전체적으로서 이 투자를 하는 아니면 이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 기업을. 그랬더니 아까 뭐가 나온다? 국내 최초 기술을 로봇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퓨런티어라는 기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SOS랩이라는 기업이 로봇의 눈, 라이다 센서로 한국 로봇 경쟁 높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관련해서 뭐예요? 퓨런티어라는 기업이 과거에 SOS랩과 라이다 공동 특허를 하면서, 자, 여기도 나오다시피 현대차 그룹이 모바일 로봇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SOS랩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뭐가요? 퓨런티어가 상승세다. 왜? SOS랩과 라이다 모듈의 제작 방법인 라이다 모듈 제작 장치 공동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내 최초 라이다 장비라고 하죠. 보면은 퓨런티어는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서 국내 최초 장비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도에도 국내 최초 카메라 모듈, 2016년도에도 국내 최초, 2018년도에도 국내 최초, 2021년도에도 국내 최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퓨런티어만큼 국내 최초라고 하면서 이런 기술력으로서 인정받는 기업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카메라 관련되어 있는 시장 성장 이런 게 좀 둔했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뭐라 했습니까? 자율주행 차량에 따른 로봇 성장에 따른 이 센서, 라이더 관련되어 있는 이 성장, 그걸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퓨런티어가 뭐한다? 라이다 장비 공급 등에 없고 주가 날개를 달까 하면서 저는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현대라든지 현대기아차라든지 전체적으로 뭐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엮이는 기업을 뭐하고 있다? 부품을 공급하면서 실적 성장 모멘텀과 함께 삼성이 좋아하는 국내 최초 관련되어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부품 관련되어 있는 수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사실상 이게 인수합병 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인수합병 안 된다 하더라도 뭐합니까?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는 자율주행 관련되는 모멘텀으로서 장비 성장, 이 시장 규모 성장에 따른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봤을 때 퓨런티어 같은 경우가 18,500에서 21,000원 이 구간 현재 이 구간에서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 우상향 돌리면서 3만원에서 4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황적인 부분에서 종목 소개 말고 나는 매일같이 뭐 단타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빠르게 수익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자, 유튜브 영상 이제 이 영상의 하단을 보시면요. 제가 매일같이 링크를 남겼어요. 링크.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번 주, 지난주는 시장 자체가 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할 거예요. 이번 주는 매매를 쉬어갈 거긴 하지만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뭐 한다?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와 함께 종목 사인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단타를 해보고 싶다, 함께 매매를 무료로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100%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하단에 영상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희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늘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할게요. 모두들 안녕.